어제부터 영서 일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낚시를 하던 한 명이 실종됐고 공사 현장 비탈면이 유실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올림픽 기간 알펜시아 사용료를 강원도와 조주기가 30억 원씩 부담하기로 하자 강원도가 하지 않아도 될 개입을 해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장마다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에 용역 인원을 줄이자 남은 근로자들은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녹색 기업들이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영서 일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낚시를 하던 한 명이 실종됐고 공사 현장 비탈면이 유실되는 등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4시쯤 인제군 소양호 상류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61살 이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씨가 불어난 물과 강풍에 배가 뒤집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소양호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비탈면 일부가 포크로 파낸 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바로 옆 밭을 덮쳤습니다. 많은 양의 토사가 쓸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밭 전체가 흙으로 덮여버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쏟아진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비가 워낙 많이 와갖고 이게 저희가 보시다시피 보강을 한 겁니다. 했는데 이게 뭐 감당이 안 된 거는. 도심 교차로 일부 신호등도 오전 한때 작동을 멈췄습니다. 낙뢰 피해로 추정됩니다. 네, 차단기를 안 했어요. 번개 때문에. 번개요? 네, 새벽에 번개 쳐갖고 영향받아갖고.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도로에 쓰러져 119 등이 긴급 복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댐 상류 지역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북한강 수계댐들이 수문을 열고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오늘 밤부터 다시 강해집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내일까지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아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알펜시아 사용료 분쟁이 강원도와 조직위가 각각 30억 원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강원도가 하지 않아도 될 개입을 해 도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펜시아 사용료 문제는 원래 알펜시아와 올림픽 조직위원회 양자 간 문제였습니다. 시설 무상 사용을 주장하는 조직위에 맞서 알펜시아 노조는 시설 사용료 1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31일 알펜시아 노조는 조직위의 시설 진입을 막으며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강원도가 이 문제에 끼어듭니다. 올림픽 준비에 마음이 급한 강원도가 중재자로 나서 일정 금액을 분담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게 올림픽 개최 이전에 마무리돼야 될 사안이었어요. 사실 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 배준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또 갈등처럼 비춰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기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하지만 개입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등 사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책이라면 일정 금액을 부담하겠다는 섣부른 약속을 한 것이 두 번째 실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30억이라는 그 예산이 강원도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던 분쟁은 강원도와 조직위가 6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강원도. 동계올림픽에 올인해 도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알펜시아 사용료를 바라보는 두 시각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업장마다 갈등을 빚는 곳이 많습니다. 대학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최저임금 인상에 용역 인원을 줄였는데요. 남은 근로자마저 근무 여건이 나빠졌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양양 캠퍼스에서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박동원 씨. 박 씨는 지난해까지 3교대로 일했지만 올해 경비 인원이 1명 줄면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이 줄면서 박 씨는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근무 시간도 사람 하나 자르고 2교대로 가면서 야간 수당도 30몇만 원 나왔던 게 15만 원 반으로 줄고요. 올 들어 최저임금이 오르자 학교 측은 경비와 청소 등 용역 근로 인력을 크게 줄였고 근로 환경 역시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가톨릭 관동대 강릉과 양양 캠퍼스에 용역 인력은 70명에 달했지만 연말까지 10명이 해고돼 현재는 60명만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학 측이 일부 직종에 대해 수당을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면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인력을 줄이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자신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중소기업들은 환경 관련 규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체계적인 친환경 시스템을 갖춘 녹색 기업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전하는 멘토로 나서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시지와 통조림을 생산, 판매하는 육가공 업체. 지난해 환경청의 특별단속에서 방류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할 인력과 기술이 없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가 배출을 하는데 기준 자체를 저희가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환경에 물어봐도 다들 바쁘셔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해주거든요. 이런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역의 녹색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1:1 멘토링 협약을 맺어 수질, 토양오염, 악취 등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한 겁니다. 갖고 있는 지금 현황을 정확히 좀 파악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 이후에 저희가 기술 지원의 방향을 좀 설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 기업은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환경 친화 기업으로 도내 14개 녹색 기업 가운데 10곳이 멘토링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보다는 사업장 스스로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색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인센티브가 없고 관리가 필요한 배출 사업장에 비해 녹색 기업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 들어 강원도 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줄어든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7,6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2,5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 증가했습니다. 한편 4월 한 달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4월에 비해 3.7% 감소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5.9% 증가했습니다. 농업 분야 남북 교류 협력 의제 발굴을 위해 4개 기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남북 강원도 협력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강원대학교 농생명대학, 통일농수산사업단 등 4개 기관은 오늘 남북 농업 분야 의제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 기관은 남북 강원도의 공동 영농, 농산물 유통분배 등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 분석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발굴 의제를 중앙부처와 해당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중소기업 단체들이 강원도 중소기업 현안과제 11개를 발굴해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등 강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예산 확대 편성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중소기업 판로 전담기관 설립 등 4개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강원도 고용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집중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택시 쿠폰제 확대 시행 등 7개를 일반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안심귀가 보안관 동행 서비스가 오는 21일부터 실시됩니다. 보안관 동행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여성과 여학생이며 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며 여성 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 3곳에서 시범 실시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이 오늘 창립 이사회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이사회에서 임원 선출 승인과 공제가입 노동자 조합원 2,500여 명을 승인했습니다. 강원도는 공제조합 설립으로 공제 적립금은 물론 기금 확대 사업과 기업 복지 등 폭넓은 분야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 복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당초 결정과 다르게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가리왕산을 활용하려 하고 있고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도 복원 계획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강원도와 산림청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연대회의는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은 원래 복원을 전제로 개발됐고 생태복원 추진단을 통해 완전 복원을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복원 계획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